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안녕하세요. 캠퍼스 매거진 김경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한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캠퍼스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과인데요. 두 학과 모두 인문과학의 중추가 되는 학과로 무엇보다 언어와 문학에 관심과 수질이 있는 학생에게 유리한 학과죠. 그럼 먼저 우리말과 문학을 연구해 올바른 한국문학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는 국어국문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볼까요? Now 국어국문학과는 지금. 교수님을 통해 교과 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어국문학은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국어학은 우리말의 변천사와 의문, 의미, 통사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고전문학은 전통 시가와 산문, 한문학, 구비문학을 대상으로 한국 문학의 원형을 탐구하고 새로운 현대적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현대문학은 시와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의 문학작품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실제적인 창작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취업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교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하였습니다. 잡지나 출판사 진출을 위한 출판, 편집과 글쓰기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책 시장의 확대와 함께 독서 지도사를 필요로 함에 따라 아동문학론과 독서 지도론도 개설하였습니다. 문학 콘텐츠를 중시하는 추세에 따라서 고전문학과 문학 콘텐츠, 한국 전통문화론이라는 과목도 가르칩니다. 특히 한류 열풍과 더불어 다문화 사회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론과 어문 규정의 이해도 가르칩니다.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한 취업률은 크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취업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전공 지식과 연계된 진로 분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문학론과 독서지도론 과목이 개설됨에 따라 관련된 아동문학 작가나 독서지도 전문가 등이 있고 또 문학 콘텐츠 사업의 발달로 기업 내 문학 콘텐츠 기획자 또 대중문화에 꽂힌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의 시나리오 작가로 많이 진출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속 한류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어 전문 강사인 한국어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며 대학 내 어학당이나 지역 내 다문화 센터 또는 직접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국어국문학과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와 한류 열풍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부설 한국어 어학당, 한국어 관련 교육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국어국문학과 전공자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어 교육 열풍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고 있다고 하니 좀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멘토를 만나 대학 시절 진로 고민과 어떤 노력으로 현재의 직업을 찾게 됐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를 만나러 학교에 왔다. 오늘은 뭘 공부해요? 수업이 열기가 뜨거운 이곳. 보고 나서. 그러면 밥을 먹어요. 바로 이곳이 멘토가 일하는 현장. 그러면 이것을 한국 멤버 진짜 많아. 그래서 어려워요. 한국어 공부를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 선생님 진짜 친절해요.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안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안영희 멘토. 대학 내에 있는 부설 어학원이나 또는 이제 복지관 또는 센터 이런 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돕는 데에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 어떻게 배웠어요? 선생님은 언어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할 때도 언어학 쪽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국어국문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우연히 독일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 강사에 대한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국어 강사를 하려면 또 내가 외국어를 꼭 알아야만 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자격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 둘씩 궁금증이 생기고 그 뒤부터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학 공부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국인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법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언어 구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강사라고 해서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문화, 사회 또는 연예계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도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 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대개는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뒤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학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외국어로서 접하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에 가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이라는 과목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공을 이수를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어 강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학 교수 그리고 국어 교사로서의 직업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소설가나 작가, 시인, 방송 작가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좀 더 폭넓게 활동을 하시려면 광고 기획이나 대행사 그리고 출판사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의 꿈을 좀 더 크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알리는 문화사절단 한국어 강사 화이팅! 네, 멘토를 통해 국어국문학과 전공자의 진로 선택과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새로운 진로 분야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죠?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 분야에 국어국문 전공자들의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색 엔진 개발 단계 중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한 용어를 가장 적합한 언어로 찾아줄 수 있도록 어휘를 분류해서 의미별로 만드는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건데요. 한국어에 대해 공부한 전공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모바일을 이용한 번역 프로그램 개발이나 인터넷상의 키워드, 광고 등의 분야에서도 국어국문학과 전공자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 소설, 희곡 등 문학작품의 창작 기법을 배우는 문예창작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 살펴보았던 국어국문학과가 창작된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면 문예창작과는 이 문학에 대한 이해와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예 활동을 중점으로 교육하는 학과죠. 과연 문예창작과는 어떤 것을 배우고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교수님을 통해 알아볼까요? 나우 문예창작과는 지금. 교수님을 통해 교과 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대학교 디지털 문예창작과 교수 신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문예창작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문학 교육과 또 문학 이론에 관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학 창작이죠. 시, 소설, 수필 등의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창작 수업을 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문학 콘텐츠, 특히 디지털 문학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그러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서 또 다매체 시대이고 그리고 디질로그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에 따라 큰 방향으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문학과 또 한국문학을 소통시키고 인문정신과 디지털 기술을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교과목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응용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같은 것은 그 매체 저장 능력을 배양시키고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과목을 단계별로 개설하고 있고요. 요즘 방송 구성 시나리오라든가 게임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육과 정보 학습에 필요한 에듀테인먼트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 그리고 그에 관련된 스토리텔링 연계 과목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의 다매체 환경에서는 또한 그 창의력이라든가 언어 표현 능력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또 뭐 게임 시나리오 등 그러한 작가, 그리고 디지털 영화 제작자 등 스토리텔러와 문학 기획자로서의 다양한 진출 영역이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진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에듀테인먼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학습지 개발 교육 영역에서의 전문 인력이 굉장히 요즘 급격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문학과 창의력, 또 언어 표현 능력, 그리고 문화 비평 안목, 그리고 언어 교육 지도 능력, 멀티미디어 저장 능력을 필요로 하는 한 문예창작과와 같은 학과의 진로 및 취업 전망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다중매체와 디지털 로그의 시대를 맞이해서 문예창작과 전공자들의 진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케이블 인터넷 방송을 비롯해 무선 휴대 인터넷인 와이브로 IPTV까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매체와 채널이 다양화되고 그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송 작가, 방송 기자, 문화 콘텐츠 기획자, 홍보 등 문예창작과 전공자들의 취업의 문 또한 넓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대학 시절 학과 생활과 진로 선택 과정, 그리고 취업은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 끝내고 오느라고 좀 늦었네요.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녹화가 좀 늦게 끝났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작가 박혜정입니다. 방송 구성 작가 박혜정 멘토. 방송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질문들 다 해주시면 충분히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문예창작과에 진학하시게 되셨나요? 일단 문예창작학과는 국문학과랑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문예창작학과는
정말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이고, 국문학과는 이미 창작된 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기 나름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것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분야에 대한 글쓰기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문예창작학과를 지원을 했었죠. 졸업하신 후에 다양한 진출 분야가 있으셨을 텐데 왜 이 길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순수문학을 전공을 했었고, 저 원래는 소설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외에 극작에도 관심이 생기고 또 방송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기회가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방송 작가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신다고 결심하신 후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어떤 노력을 더 병행하셨는지 궁금해요. 문예창작학과 안에서 여러 가지 순수문학에 대한 공부처럼 방송작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수업도 있어요. 근데 그 수업만으로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또 작가협회나 아카데미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보충을 하고, 저 역시나 이제 작가협회를 통해서 공부를 좀 했었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듯이 작가협회에서 공부를 했던 게 기회가 됐었죠. 네, 지금 일하시는 도중에 학과 공부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크게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거는 시나리오를 이미 한번 써봤다는 거,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크고요. 문예창작학과는 모든 글쓰기 작업을 다 하잖아요. 동화, 극작, 논평, 그다음에 영화에 대한 것들, 평가, 그리고 시, 소설, 그리고 방송, 모든 글쓰기를 다 배우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학과 졸업하신 후에 방송작가 위에 추천해주고 싶은 진로가 따로 있으세요? 일단 문예창작학과를 다니는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등단.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 등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글로서 인정을 받아서 작가로서 프로로 활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필요로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등단이 아니어도 요즘엔 좀 더 가벼운 글쓰기도 많이 있잖아요. 여행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여행 에세이나, 그리고 뭔가 칼럼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잡지 기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엔 게임이나 이런 IT 분야도 워낙 발전을 해서 그 부분에서도 게임 스토리 작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꼭 내가 글을 써서 작가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예창작가 선배님으로서 후배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 일이 정말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연예인에 대한 환상? 네, 그런 것들로 좀 쉽게 선택을 했다가 또 쉽게 지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방송작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좀 끝까지 나는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비면 굉장히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작가 파이팅! 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캠퍼스 매거진. 멘토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진로 고민의 해결 방법과 다양한 진출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과에서의 배움은 여러분이 한국 문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전공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이 사회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